친구가 많고 적극적이고 이러면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성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서 진짜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일단 많지 않아요. 네. 사회성은 사교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지난 10년 가까이의 육아를 이제 회고할 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슬초 채널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부터 초등,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상담하는 상담사 및 발달 전문가로 계속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주로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또 책을 새롭게 쓰게 돼서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로잉맘 들어보셨죠? 이다랑 선생님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에 또 성함도 독특한 데다가 네, 많은 맞아요.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저도 정말 몇 년 전부터 성함과 회사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생활인데요. 네. 학교 중에서도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의 양대산맥, 고민 양대산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그죠. 친구, 네, 사회성인데요. 네,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때도 물론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이 또래 관계, 친구 관계, 사회성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난 이 고민을 시작할 거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사회성이라는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성 교육은 왜 더 이 시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발달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게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요,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막 시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안 돼, 이거 내 거야, 네.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의 발달 과업이었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이 발달의 미션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래 관계를 맺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는 근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도 이 또래 관계에 대한 니즈가 자연스럽게 되게 커지게 되고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이라는 부분, 내가 또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부, 학습이라든가 학교 생활 전반이라든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뭐 친구가 어쨌어 저쨌어 얘기하다 보니 이 고민에 대한 인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회성이 좋다라는 걸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데다가 막 인기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성이 좋다라는 의미는 이제 책에 따르면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성이 좋다라는 건 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성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서 진짜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일단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여기에서도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어요. 친구가 많고 되게 막 먼저 막 다가가고 적극적이고 이러면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사회성은 사교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회성이 좋다라는 건 결국 나와 친구가 금방 사귀는 게 아니고 또 많이 사귀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 문제 지점,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는 능력이 있냐. 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친구는 원하지 않아.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같이 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런 게 사회성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형, 누나, 네. 학교 안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언제나 생기죠. 그죠. 그럴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사회성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우리 아이가 외향적인 맞아요. MBTI에서 E 있죠? 네네. E면 사회성이 좋다고 좋다. 생각을 하시고 내향형인 아이들 I면 우리 음. 아이는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떤 성향의 아이든 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그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사실 E냐 I는 타고난 건데 그걸 맞아. 바꾸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성은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엄청 그럼요. 높은 거죠. 네, 네.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럼요. 연습할 수 있는 거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음. 상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마도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이 폭증하는 시기, 가장 바쁘게 맞아요. 상담을 오시는 시기가 언제죠? 예비 초등 부모님들이 절반 이상 오셨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지난 10년 가까이의 육아를 이제 회고할 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육아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누어진다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이제 영유아 시기인 거고요. 취학 전까지. 네. 20살 전까지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입학은 딱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 전까지의 역할은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초등을 준비하시거나 저학년인데 여전히 옷을 못 갈아입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아이를 챙겨주면 훨씬 학교 생활이 아이가 편안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팁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요. 아이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도 나 초등학생이야 이렇게 딱 준비 딱 돼서 가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조차 근데 문제는 남의 애는 다 완벽해 보여.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제부터는 또래를 통해서 같이 크기 시작해요. 나는 원래 젓가락질 할 의지가 없었는데, 이게 한 반에 애들이 막 젓가락으로 밥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불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서 가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되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크면 자꾸 아이를 닥달하게 되고, 그럼 아이도 더 많이 의존하게 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원래 애들은 다 그렇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기 전에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싫은 소리 안 듣게 미리 알려주고 싶고 네. 친구들한테 미움 안 받게 미리 너 그렇게 하면 미움받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다 잔소리예요. 경험을 한 타이밍에 우리가 적절한 공감과 아이한테 필요한 자원을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아직 아이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다 널 싫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언자예요. 예언자인 거예요. 근데 딱 보여도 옅은 아이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존재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초등학교 한 1학년 시기에는 이 적응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호기심이 많고 자극주구 성향이 좀 높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아이들은요. 행동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 생활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좀 많이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는 유치원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아이들이 규칙 안에 딱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갇혀 있는데 여기도 힘들면 아이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조금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요. 평소보다 더 많이 징징거리고 좀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충분히 다 빼내도록 들어줘야 그래야 아이가 학교에서는 적응하고 용기 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게 부모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음.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부록이 있더라고요. 초등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 있을까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만 보니까 내 아이만 이렇게 친구를 못 사귀나 싶으실 텐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해요.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활동 반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이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라는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또래 사귐을 빠르고 이렇게 침투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침투력이 약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럴 때 이 아이에게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엔 누가 앉았어? 그러니까 짝꿍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분단으로 앉는지 뭐 조별 수업이 있는지 이런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해야 이럴 때 친구 옆에 앉은 친구한테 뭘 빌려줘봐 라든가 이런 이제 힌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을 거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걸게끔 하는 기술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이접기 같은 맞습니다. 것들, 그림 그리기, 네. 그다음에 신상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사교성이 조금 있는 애들이 와서 나도 이거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접는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랑 말 트이는 경험이 생기면 엄마 나 친구랑 말했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막 강화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뭐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느낀 걸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순간적인 감정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볼 수 없는 환경이 많아졌기 때문에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한쪽 입장만 알고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속상했던 걸 여기 가서 풀고 계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속사정을 아시는 네. 분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현직 선생님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과 또 그로잉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참 딱딱하시네. 빡빡하시다. 막 이래. 빡빡하시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모두가 다 다정하고 친절하셨던 거에 비하면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학교의 분위기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을 좀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아이에 대해서 작성한 기록지를 내는 네. 순간, 그다음에 선생님과 처음으로 대화하는 순간,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이런 순간들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어디까지 선생님한테 공유해도 되는가를 갖고 많이 고민하세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내 아이의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요목화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아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랑 두 번째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나타나는 행동 그 2가지 정도는 빼지 않고 처음에는 꼭 기록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거나 내가 어떤 참관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 표정이나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면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무섭게 말했어 했을 때 그 정보가 있으면 선생님이 원래 조금 표정이 막 유하진 않다. 그럼 아이한테 하는 대답이 좀 달라지죠. 엄마 그때 보니까 선생님은 친절할 때는 엄청 친절하시지만 평소엔 조금 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지 너가 미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아이한테 한 번 더 인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환경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처음에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 주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가 사실 내가 다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파악하고 대신 이야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밖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아이한테 스스로 생각하게끔 기회를 주고, 저는 사실 또 아이한테도 선생님한테 가서 이 거는 네가 직접 이야기해봐 라고 한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해? 그럼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과 문제 해결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저에게 발표 기회가 없어서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은 태도거든요. 이런 걸 다 기회로 삼아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게 이제 초등 부모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새롭게 입어야 하는 옷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초반에 말씀하셨던 건데 정말 공감했던 것은 아이의 문제 해결력,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생활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 부분을 신경 쓰지만 이걸 나서서 해결해주기보다는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정보들은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